안녕하십니까. CNGTV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2019년 8월 19일 CNGTV 방송은 오픈 이노베이션 디지털 담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실 분은 오픈 이노베이션 협회 여화경 이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오래전서부터 우리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도 들어보긴 했는데 약간 감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인데 뭘 오픈하자는 건지. 그래서 오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버클리 대학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에 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대략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게 발전하는 거죠. 좀 이노베이션이고 새롭게 뭐 좀 예, 범위나 방법 이런 거가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요즘에 이노베이션 아니면은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모두.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노베이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 이사님이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8월 19일 CNG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 그러면 준비한 자료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시는 여러 이해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찰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립자 입장 뭐 그런 입장에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의나 의미, 사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헨리 체스브로가 2003년에 책을 한 권 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조직 내부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의 리소스 유출입을 활용해서 그 결과로 조직 내에서 창출한 이노베이션으로 시장 기회를 늘리는 것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 깔때기 모양의 이미지로 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식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앞에 있는 건 폐쇄형 혁신. 그러니까 이 깔때기 안에서 이제 내부 기술로 해서 시장에 이제 혁신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방형 혁신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안에 있는 리소스가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리소스가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헨리 체스브로 교수 이분이 이제 그 학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산업 쪽에도 있었는데 이제 199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학계와 산업계 간의 장벽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산학 간의 아이디어나 인재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서 2003년도에 이 개념을 외부에다가
이제 알리는 예,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은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예. 뭐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예, 그 이제 약간 오픈 마인드나 뭐 오픈이라는 거가 이노베이션의 어떤 DNA가 아닐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떤 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 간에도 약간 좀 그 이노베이션을 서로 리소스나 이런 개념이나 이런 걸 나누자라는 것 같은데, 저도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저는 약간 좀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회사를 다녔을 때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전혀 다른 조직과 이게 가능할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 연구나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전에 예, 그걸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범위나 그리고 그 옆에 화면이 또 있습니다. 예, 이 방법. 네. 아까 진행자님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을 네. 주셨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확 바꿀 만한 진짜 파괴적인 기술을 내부에서만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바깥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연구 개발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 그게 보니까 신사업 창출 쪽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검증이 되면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범위가 확대가 되어 왔고, 그리고 방법론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인바운드뿐 아니라 아웃바운드나 연계형까지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바운드는 외부 자원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외부 채널을 활용해서 기존의 내부 자원을 새로운 개발 및 제품화로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계형은 이제 인바운드형하고 아웃바운드형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커톤이라든가 뭐 아이디어톤, 조인트 벤처, CVC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도 오픈 이노베이션의 카테고리에 드는 겁니까? 이게? 예.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뒷장에서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는 되게 뭔가 멋있고, 근데 손에 좀 잡히지 않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고, 그런데 이 나이파 정부 기관인데요. 나이파라는 정부 기관에서 정책 동향 보고서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선택지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이노베이션이구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술 구매, 공동 연구, 연구 개발, 쭉쭉쭉 보시면 벤처 투자, 기업 인수, 그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되네요, 이게. 예, 그렇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갖고 오든 아니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든 혹은 같이 하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이라든가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팅 이런 것가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분사 이런 것들은 예. IMF 때 뭐 20년 전서부터도 엄청나게 이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걸 갖다가 쓴 건지 이게 차용한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서 얘네들이 곽광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노베이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노베이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그냥 변화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변화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 그러면 약간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거가 너무 사람 자르고 막 이런 거를 중심으로다가 네. 어디 가서 다들 이렇게 오면은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는 왜 혁신을 안 해? 막 이러면은 제대로 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들죠. 그래서 하여튼 오픈 이노베이션이 알면 알수록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쉬운 용어는 많이 듣고 쉬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의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좀 여러 그림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냥 다 펼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나왔는데 한번 이 펼쳐서 나오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베이션을 지금 우리나라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관계사들은 이런 전략을 이런 과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 앞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내부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걸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이제 제가 기술 쪽 백그라운드라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기술의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많이 와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VR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기능, 이거 이노베이션이다. 근데 기업이 무슨 어떤 그 모여서 매니지먼트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그 전에 변화 관리 이외에는 이런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약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게 그 내용인데, 이제 how to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딱 이제 한마디로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제 파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그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짜 기본적인 틀 같은 거, 아주 뭐 그 디폴트 같은 그런 내용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 뭐 특강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 제약 쪽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련된 포럼에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관련 기업들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전문 인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 인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 인력을.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이제 답변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고 투자 생태계를 알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답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듣는 사람한테도 명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 말을 하는 저도 좀 그렇다는 느낌이. 근데 요즘에 이제 했거든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어떤 표준적인 게 그전에는 없었나 보죠. 표준은 없었죠.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거. 그 비전은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지 이거를 뭐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뭐 제가 아까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을 쓴 게 뭐냐면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게 그 대학교 과정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만한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한 20년 됐다고 그랬는데 20년이 더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전문 인력이나 진짜. 예, 예. 그래서 뭐 그 전문 인력이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유독 이 질문을 많이 할까? 그러게요. 예, 그 회사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전문 인력 한 명이나 몇 명 데리고 오면 이제 그게 뚝딱 되겠지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큰 구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뭐 전문 인력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장표는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 우리 회사가 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예.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목적에 맞춰서 오픈 이노베이션 수행을 위한 조직 체제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게 두 번째까지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그 왼쪽에 보시면 제공해야 할 고객 가치가 탐색이 되고 인식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 조직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그 조직에서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영 자원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뭐 특허가 있든 아니면 뭐 판로든 뭐가 됐든 그 경영 자원을 다 정리를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사업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경영 자원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이제 파악이 될 거고 이제 요 단계에서 오픈으로 갈 것이냐 클로즈드 폐쇄형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활용해야 할 경영 자원이 이제 더 필요하고 그게 이제 파악되고 판단된다고 하면 아웃바운드형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바운드는 부족한 경영 자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지 그건 폐쇄형일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확보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오픈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인바운드로 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거든요. 경영 자원 필요한 경영 자원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는 인바운드로 갈 것인지 아웃바운드로 갈 것인지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의 전략 책정과 기술 평가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연계처 발굴하는 부분인데 연계처 발굴 부분에서는 확보해야 할 경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외부에 있는 뭐 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벤처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데를 이제 발굴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연계처하고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출자가 될 수도 있고 M&A가 될 수도 있고 요게 앞에서 봤던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 부분이 지금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 부분인데 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이제 전사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 됐던 아니면 그 인력이 들어와서 전문성을 키우게 되던 그런 인력들이 곳곳에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전문 인력에 대한 답변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방향을 할 때는 네. 뭐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뭐뭐 때문에 여기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걸 갖다가 뭔가 그 증거나 증빙 우리가 딱 보고 감으로 이 사람들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경영진을 설득할 만한 그런 뭐 어세스먼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지 않나요, 지금? 네, 보통 제가 연락을 받는 팀이 네. 신사업팀, 내지는 이제 신사업 TF팀,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단은 뭔가 새로운 거 한번 발굴해보라고 그냥 팀만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좀 사례에 대해서 예. 좀 이제 약간 여지껏 했는데 예. 알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어려워 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예. 최신 경영 기법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픈은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 오픈은 약간 쉬워야 되는데 이 그러게요. 오픈이 이름과 다르게 굉장히 약간 복잡하네요. 예. 이거 유형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앞에 그런 얘기하면 되게 지루해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례를 또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는 일단 국내 사례, 해외 사례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매경 미디어의 박수호 기자님이 정리를 잘 해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이 같이 하는 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썸이라는 회사 산하의 SJYP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인공지능으로 디자인한 후드티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원천 기술은 디자이노블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디자이노블은 포스텍 박사 과정에 3명이 설립한 스타트업이고 이 기술은 패션 트렌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잘 팔릴 것 같은 디자인을 찾거나 만들어주는 솔루션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한 그런 스타트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했고 디자이너블은 다른 브랜드한테도 되게 프로포즈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한썸 SJYP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자기네가 꼭 필요로 하던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걸로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뚜렷하게 뭐 확실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나우 버스킹 사례가 저는 괜찮다고 봤는데 이 나우 버스킹은 모바일 주문 대기 시스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외식 매장에서 일어나는 고객들이 뭐 대기하거나 입장하거나 주문하거나 포인트 적립 뭐 이런 고객 경험을 모두 IT 기술로 옮겨서 나우 웨이팅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탑재해서 이제 제휴 가게에서는 고객이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기 순서나 입장 순서를 알게 한 그런 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멈춘 게 아니고 카카오는 나우 버스킹에 직접 투자도 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오더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협회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이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방법론이 뭐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진짜 많지 않거든요. 예,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사례는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제 젊은 시절에 항공기를 개발했는데 외부에 있는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외형만 맡기고 그런 것도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 아닌가요? 오픈 아직도 이게 외주 용역과 오픈 이노베이션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다르나요? 왜냐하면 외주는 계약에 의해서 돈만 그렇죠. 그 하는 업무를 거고? 안에서 해야 할 업무를 그냥 떼서 이제 주는 그리고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계속 개발 유기적으로 그리고 뭐 실패나 성공도 리스크도 나눕니까? 그렇죠. 예. 똑같이 그래서 어느 이제 포션으로다가 나눕니까? 예,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ISO
업무를 하면서 혁신 파트너십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표현을 정의를 되게 잘 해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혁신 기회의 이제 맥락에서 이제 당사자들, 파트너들, 그 파트너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협력을 함으로써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그 리스크를 가질 수도 있는 외주는 그런 리스크를 안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다르구나. 예. 예. 조금 빨리 나가셔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굉장히 많이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사례가 되게 많았고 저희가 이제 참고로 하는 사례도 다 해외 사례였거든요. 지금까지 국내에 비해서 이게 누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 그리고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옆에 그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예. 보시면 이게 많이 보시던 거죠. 에어프라이. 예. 에어프라이인데 이게 필립스가 사례가 되게 많긴 한데 이게 최신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 해놨습니다. 2010년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만에 이 단일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제품으로 2조 원 정도 판매를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또 더 어마어마한 거는 이 제품 컨셉이 나오고 개발해서 판매까지 이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짧은 시간 동안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이 필립스 같은 경우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외부 연계를 하는 영역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폭넓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해놓고 거기에서 외부에서 필요한 걸 찾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딱딱 잡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정확하게 이게 둘이 만나서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필립스가 뭐 몇 가지 큰 카테고리를 놓고 그 중에서 이제 건강이라는 분류에서 건강도 전체가 아니고 피부 건강, 저열량 조리, 운동 동기 부여 향상 요 세 개를 외부에서 기술을 찾겠다. 뭔가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을 요 부분에서만 찾겠다라고 해서 그런 그 저열량 조리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찾기를 시작을 했죠. 그 기술은 나인 시그마라는 기술 검색해주고 중개해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런 회사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 그 회사한테 좀 찾아달라. 우리는 뭐 이런 목적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품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찾아달라라고 해서 그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그 기술을 찾았습니다. 러쉬 기술하고 레피드 에어 테크놀로지. 이게 뜨거운 공기가 에어프라이가 뜨거운 공기를 완전 빠르게 회전하는 그 기술로 이제 튀김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술이 이 중소기업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도입을 해서 1년 만에 이제 제품을 내놔서 성공한 케이스고 지금은 미투 제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필립스가 이제 요게 사례인데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쭉 보면 이게 좀 큰 그림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필립스가 한 2000년부터 실적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이제 자사 개발만으로는 자기네 회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 2010년 정도에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더 강화한 뭐 그런 케이스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2003년에서 2004년 이때
HTCE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설치를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계해서 제품화 양산화로 연결하는 체계를 정비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또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뭔가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원점이 됐습니다. 이 HTCE라는 곳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전사 전략으로 비전 2015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 전사적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합니다. 그때 쓴 워딩이 필립스는 글로벌 클래스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을 지향한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딱 세웠고요.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시책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올 건데, 이때 비전을 선포를 하면서 필립스는 2015년까지 제품 차별화의 키가 되는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한다. 근데 그 비율을 50%로 한다. 예, 딱 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50%를 해야 되니까 KPI가 그거니까.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리더를 임명을 합니다. 담당 임원을 둔 거죠. 그리고 회사 외부에서 좋은 기술을 빨리 확보하여 연구 개발을 가속화한다. 이건 좀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렇고요. 그리고 그 비전 2015 이걸 발표를 하면서 좀 중기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 이제 주력하기 위해서 중기 계획도 세웁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이런 계획하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구자의 마인드를 혁신한다 라고 해서 이제 개발 테마를 많이 주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직접 실천하도록 해서 이제 우수 사례는 상도 주고 사내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인드를 바꿔 나가는 거죠. 예,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최소 전사의 20% 이게 8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발자가 이 중기 기간 2010년에서 2012년 동안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직접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팀 설립. 보통 성과가 오픈 이노베이션이 금방 나오기가 힘든데 그런 팀으로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직원들이 다. 예. 그래서 이제 승진에 악영향이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 사내 우수 인재를 모집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갔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 성과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오픈 이노베이션이요? 예. 왜냐면 이 서로 중소기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길수록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로 들었던 경우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짧은 시간 내에 찾아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낸 거긴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이런 성과가 자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 같은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짧게 자꾸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길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걸 했다가 이제 실패하면 굉장히 그 어떤 이미지나 뭐 이런 거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또 뭐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보다는 빠른 성과도 원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다음 사례로 한번 더 요거는 해주시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오토데스크의 경우인데 캐드 그래픽스다 보니까 예. 오토데스크도 하나 할까 했는데 그럼 넘어가도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도 하고 개방형 혁신? 뭐 파트너십 이노베이션인가? 뭐 그쵸. 그 비슷한 말이죠. 예, 근데 요게 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제가 아까 앞서 저는 관찰자 입장이고 중립자 입장에서 중요하죠. 보고 있다. 뭐 왜냐하면 이분도 만나고 네. 다른 쪽에 있는 분도 만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입장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었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더라는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요즘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에서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긴 한데 그 스타트업하고 같이 협업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막 어떻게 보면 뭐 열풍, 네. 약간 유행처럼 유행이 예, 네. 갑자기 예, 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산업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너무 갑자기 일어나니까 뭐 AI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제 말을 바꿈으로 해서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죠. 옛날에 벤처 열풍과 근데 이게 이제 열풍이라는 거가 좋은 점도 있는데 약간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네, 사기도 맞습니다. 많고 벤처 때문에 많이 사기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뚝딱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뭐, 그런 기대감에 예. 하는 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고.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걸 해봤자 실패할 확률이 높죠. 예,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본이 좀 탄탄한데 거기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한번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요새 사람들 많이 하나 보다. 인기인가 보다. 그래서 괜히 준비하라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실망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지. 기대감이 높아가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서둘러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하고, 그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경우가 뭐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기 이사님이 쓰신 거예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멋진 말에 취해 있다. 세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왜 알려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요거를 바깥에서 찾고 있다. 이거를 외부에서 알아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뒤에 보면 네. 더 있어서 더 있어요? 총 10가지가 그래요? 있습니다. 5가지. 여기는 네. 뭐예요? 일단 프로그램 예산에 초기에 많이 쓴다. 이게 뭐지? 이건 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5번요? 네. 초반에 확 쓰고 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모집을 해서 네.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몇 팀을 선정을 해서 육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같이 뭔가 밸류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아 나가는 거를 뭐 3개월을 두던 6개월을 두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게 너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돈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돈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그 3개월 프로그램, 6개월 프로그램, 여기서 자금 배치를 좀 잘못해서 초반에 뭐 모집하는데 많이 써버린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초기에 많이 쓰면 안 되고, 나중에 그 같이 연계를 해서 할 만한 스타트업이 선정이 딱 됐을 때 그 스타트업한테 돈이 필요하다면 거기다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개가 다 나왔는데 예. 이렇게 오늘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게 약간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넣기도 했고요. 이게 뭐 하청업체를 대하듯이 한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그 관행 같고, 야, 니네들 네. 우리 때문에 먹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직장인의 관심을 버리지 못한다. 이건 관성. 아, 예, 예. 관성이 문제군요. 이 이노베이션에는 어떤 걸까요? 직장인의 관성이라는 거가. 이제 우리도 직장인이면서도 또 직장을 다녀봤고, 예. 진행자님은 이제 대기업을 다니셨고, 저는 뭐 작은 매체를 다녀봤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다 비슷하게 위에서 시키는 거. 시키는 걸. 예, 시키는 거를 하고, 그리고 윗사람의 마음을 가늠을 해요. 아, 저분이 지금 저거 뭐 싫어하는 거다, 좋아하는 이거 거다. 싫어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잘라야지. 뭐 이런 거가 좀 있잖아요. 그게 또 잘하는 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 부분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참 힘든데. 예, 예. 스타트업의 시간 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 이것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시간 감각이라는 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같이 한다고 쳤을 때 대기업은 뭐 가진 게 많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안 되면 그거는 뭐 뒤로 미뤄서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 받아서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거가 이제 스타트업이랑은 다르다. 예, 스타트업은 뭐를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거를 해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 그 조종자가 누군가요? 프로젝트 매니저인가요? 아, 이게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 보면 이름은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이제 요즘은 다들 많이 독립이 돼 있으세요. 예전에는 독립적이지 않아서 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많이 하세요. 롯데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통역의 역할, 스타트업이 하는 얘기하고 대기업이 하는 얘기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 중간에서 이 역할이 필요한데 이거를 잘하기가 또 되게 힘든 거죠. 그 둘 다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엑셀러레이트의 김영덕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뭐 벤처 쪽에서 실제로 또 벤처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대기업의 또 관성을 또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직이나 큰 그러다가 조직.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엔젤도 하시다가 롯데 정보통신인가 거기서 이제 신사업 파트를 맡고 계시다가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 경험이 다 있으신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런 분들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던 분을 이제 그쪽 데리고 와서 앉아놓거나 약간 그러기도 하고요.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속도가 좀 아까 말한 대로 시간 감각이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뭐 봄만 있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그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비밀 유지하느라 속도를 내지 못한다. 아, 뒤에 보면 내용이 더 있긴 한데요. 일단 요거부터. 예,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부터 하시죠. 저기 뭐 이거는 ND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뭐 것들이 문서, 대기업에서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NDA를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냥 뭐 대기업이니까 뭔가 이제 비밀 유지를 하고 싶고 뭐 이런 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는 느려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요즘 시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스타트업하고 같이 일하는 이유도 뭐 모르는 거를 찾아내고 싶기도 하겠지만 빨리 하는 시간 감각을 익히려고 시키는 것도 있는 것 예, 같은데요. 빨리 하는 뭔가 굉장히 팀이랑 예. 같이 하려는 건데 그거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알아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빨리빨리 해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적시적소에 잘 맞으면은 되는데 안 맞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빨리 해야 되는 데에서 아주 유심히 결정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다음에 어려워요. 요새 함정이 많은데 함정 좋아합니다. 저는 요새 함정을 연구하는데 이거 함정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네. 이번에는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이 좋습니다. 예. 빠지기 쉬운 함정 부분인데요. 반대 의견에 휘둘린다. 말 그대로예요.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중견기업, 대기업 담당자랑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뭐 강하게 나오면 휘둘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쵸. 근데 목적을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저기 대기업하고 이 회사하고 상대편 회사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뭐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 얘기하다 보면 휘둘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문서를 저는 작성하지 사실- 않는다. 서면을 작성하지. 예, 저는 사실 이거가 중요하다고 두 번째요?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문서 제가 다녀보면 문서를 잘 작성하는 대기업도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한 군데 있어요. 모 그룹이라 거기 문서를 엄청 일본 회사들이나 미국 회사들이 문서를 많이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영국이나 이런 데 오래된 데는 문서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들 정도로. 근데 사실 문서를 우리가 작성하면서 일을 배운 그런 맞아요.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 해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그래서 것 문서 같아요. 작성할 때 괴롭죠 이게. 근데 네. 해야 되죠 사실은. 예, 예. 서면으로 딱 해놔야 돼요. 그냥 서면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해요. 통해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면이 없다고 해서 또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익숙치 않거든요. 근데 서면으로 작성하라라는 근데 이게 한국이면 나는데 외국은 더 힘들잖아요. 이게. 그 자체가 너무 진짜 너무 힘든 힘든 일이긴 것 해요. 같고 제가 근무했을 때는 외국 기업이랑 하는데 저희를 많이 갖고 왔어요 문서를. 근데 문서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점잖게 쓰잖아요. 근데 화가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서 나한테 주로 물어보는 게 이 문서 보고서 화가 얼만큼 났냐. 근데 이제 그 영어 문장을 딱 보면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레터니까 네. 막 욕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네, 근데 그렇죠. 화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단어를 썼으면 화난 거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회사라는 건 어떻든 간에 문서에
비즈니스 계약이라는 건 다 문서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그거 없으면 나중에 뭐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그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사 제품 소개 이후 생각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만나보면 자기 제품에 대해서 진짜 네, 열띠게 설명을 그쵸. 해요. 잘 아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상대편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품이 상대편한테 어떤 장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 이사님은 왜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이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엄청난 그 문제점들이에요. 여지껏 문제점인데 안 고쳐지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다음에 그래서 끝을 보시죠. 눈앞 뭐야 이게? 눈앞의 사업 제휴에 집착한다? 예. 이게 빨리 제휴만 이거 하는 거에. 네, 제휴를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지금 당장 제휴를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래도 밖에다가 뭘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뭔가 그 불안해잖아요. 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예.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다음에 누가 키맨지 모른다.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누가 이거는 키맨지 모른다. 느끼는데 특히나 대기업에서는 이 업무 담당하는 사람과 의사 결정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업하는 영업 경험이 많은 친구들도 키맨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자기 그걸 할 때 그거는 사실은 그 회사에 기피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는 약간 감춰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타이틀이랑 네. 결정하는 사람이랑.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스타트업이 어떤 대기업이 우리 회사를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뭐 했다. 근데 뭐 하기로 했다. 근데 연락이 없다라든가 뭐 혹은 그보다 좀 더 심한 경우 뭐 그런 뭐 달라고 했다. 근데 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대기업의 직원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약속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거를 알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다음에 상대방의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정이. 이거 감정인데 빨리 해서 그래서 쉽지 시간이 않다. 많이 가가지고 이 예. 감정만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특히 말씀드릴 것만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타깃이 모호하다. 이것도 정말 우리의 그 철수 기준도 모호하다. 철수 기준이 모호하다. 이 부분이 좀 그렇겠는데요. 같이 이제 제휴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지지부진하게 막 일이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선에서는 자 우리 끝내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서로 이도 아니어도 말을 못 꺼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책임도 있고 시간만 질질 끌게 되는데 감정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스타트업은 그러다가 진짜 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세워두면 좋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뭐 자세한 거는 또 질문을 하면은 하고 지금 예. 갖고 있는 것들이 이걸 어떻게 함정을 갖다가 생각한지는 어떤 경험을 이렇게 파악하셨어요? 그거는 신기하네요, 사실. 관찰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자료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유럽에 있는 자료도 있고 미국의 자료 앞서가는 그런 자료도 있고
의외로 중국하고 일본도 오픈 이노베이션 용역이 우리보다 빠르더라고요. 이 논문 같은 거 보니까 한국은 없는데 일본이랑 중국이 그 이노베이션에 네.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중국이 일찍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네. 또 최근에 들었는데 그런 자료랑 같이 해서 이제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생겼고 저만의 인사이트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었고 만약에 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만큼 개방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 이건 무슨 이거는 그냥 클로징 멘트로 한번 네. 넣어봤는데 네.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협회 소속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주로 접했던 업체가 뭐 스타트업이 많고 중소기업들 많고 예전에 있었던 소속했던 회사에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벤처들은 이제 상황이 좋으면 기술력이 월등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그 기술을 가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뭐 대단한 기술을 가졌다거나 대단한 뭔가 서비스를 가졌다거나 그런 데는 극히 일부거든요. 그쵸. 진짜 극히 0. 몇 프로? 그럼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처해 있는 환경이 각자 다르긴 하죠. 예,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렇다면 이제 뭐 뾰족하게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투자를 받거나 그러기가 힘들다. 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오픈을 해서 외부하고 협업을 할 기회가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거가 된다면 이걸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안 들 수도 이제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가 이거 뭐 거창하게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는 방향이 되면 우리 경험을 좀 하자. 네.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험치를 좀 갖고 작은 거부터 하자라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예. 이제 자기가 할 때 이게 굉장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뭐 이러지 않고 좀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협회에 나와서 아까 거기 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협회에 참석한다라는 거가 함정일 수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예. 조금 자기가 이런데 자주 나와서 분위기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예. 않을까요? 예. 우선은 예. 굉장히 거창하게 뭐 이걸 가지고 뭐 성공 사례 하나 가지고서 막 이러는 것보다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 데모데이 아시죠? 네, 예. 네. 뭐 그런 데나 혹은 스타트업이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장에 가면 신사업 담당하는 중견기업이나 네.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신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가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그쵸. 그런 지금은 식으로 그냥 워밍업? 다른 데고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서울역에 가서 저 이노베이션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 수도 없고 네. 걔도 가서 뭐 차 한잔하거나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유일한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 굉장히 좀 이노베이션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근데 우리 이제 질문들을 몇 개 받으면서 저도 네. 이제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의 비밀 사항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탑시크릿 부분이 어떻게 오픈 가능한가요? 가령 오픈 소스 개념 같은 레벨을 인지해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우리 거 오픈했다가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불신이 이제 여지껏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오픈 이노베이션은 뭐 이렇게 자기 비밀을 오픈하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보면 아까 제가 단계별로 이런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경영 자원, 뭐 리소스라고도 하고 저희는 자원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자원을 선정을 하고 외부에서 뭐를 가져올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외부에 노출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가 네. 이제 결정이 나고 네.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 회사하고 또 계약서를 쓰게 되죠. NDA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출 건 감추고 노출할 건 노출하고 해서 이제 근데 진행을 우리나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복잡하니까 하나하나보다는 이제 협회에 와서 좀 기본 틀이 있냐 뭐 이런 걸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죠. 협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희 밥만 협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 오픈 비즈 아침에 모닝이라는 예, 그게 잠 안 깬 있는데 사람들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실은 거기서는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아, 보게 되면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 회사가 하게 될 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거에는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교류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별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회사 나름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자기 회사에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해서 하면 뭐 비밀도 잘 어떻게 유지되고 뭐 잘 될 겁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 어느 부분, 어느 정도는 남들 하는 거를 모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독자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길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아마추어인데 예를 들어서 협회 같은 데에서는 좀 이런데 전문가 변호인단도 조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약서 자체도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문서. 예. 안 그래도 하여튼, 그런 네. 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쓸 수 있는 표준 계약서,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쓸 수 있는 뭐 표준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근데 제가 하긴 볼 했거든요. 때는 한국에서는 좀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약간 좀 한국 사람들이 폐쇄적이에요 생각보다 자기 지식에 대해서 남의 걸 굉장히 많이 원하면서 자기 걸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좀 그다음에 임금식 님이 질문에 HTC 약자가 무엇인지 잊었습니다. 원래 용어가 이게 나왔나요? 우리 저기에? 필립스 쪽에서 설명할 때 나왔는데 이거 기억이 확 안 나는데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예. 요거는 네이버에서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많은 회사가 위민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여전히 애플처럼 폐쇄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도 겪고 오픈 이노베이션 영역으로 들어올까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중에 사실은 애플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플이 되게 폐쇄적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OS도 뭔가 안정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애플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앱스토어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앱스토어가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 사례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애플 그러면 무조건 폐쇄적이고 이놈들 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강해요. 무슨 줄 하나 굉장히 자기 거 마크 해놓고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근데 웹스토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오픈 이노베이션의 산물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였고 수많은 개발자가 그 앱스토어하고 앱스토어라는 그 생태계에서 애플이랑 협력을 해서 가치를 창출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임근식 님이 그 오픈 이노베이션 처음 만든 분은 그 미국 버클리 대학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에
처음 제시한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간단하지만 또 이 말이 또 이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뭐 저기도 있잖아요. 뭐 파괴적 혁신. 네.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요새 이노베이션의 앞에 뭐 붙는 거가 맞아요.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아쉽네요. 이게 그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를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근데 이게 1시간 정도 할 거가 아닌데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해가지고 사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못 참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회사 여기 그 혁신에 한번 설명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저희 열린 협회. 연계 지속적인 네.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열린 연결이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미팅이 누구나 오픈데이 있죠. 그 조찬 행사요? 조찬 행사가 있습니다. 조찬 행사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정회원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정회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TO가 날 때가 있어요. 그 TO는 또 희망자로 해서 그 정회원이 아니면 잘 못 있습니다. 가는 겁니까? TO가 아직은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인간인 무신 분들은 한번 여기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밥이 맛있습니다. 네. 오늘 그 사실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갈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최신이고 이게 그 이노베이션도 어려운데 저는 이 경영 기법 중에 가장 최신인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 이후에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최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아직 감이 안 오고 요새 우리 그 이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 국제 표준 중에 오픈 이노베이션 표준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걸 봐면서 조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표준을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는 파트너십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국제 표준 용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뭐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기업들 중에 뭐 뿌리 기업이 있는데 필립스처럼 아이디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가 너무 많거든요. 조선이든 뭐 이런 철강이든 그런 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좀 새롭게 경쟁력이 생겼으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